참 길고도 지치는 이번 주 벌써 목요일까지 와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제도 또 반등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메르스에다가 환율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반등에 있어서 이제 골든타임을 놓칠세라 그거에 대한 또 우려. 거기다가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한 4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증시에 지금 네가 맞췄냐, 내가 틀렸냐, 차트가 옳냐 이런 잔소리를 하고 앉아있을 지금 시점이 아닌데 미국 증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반등을 해준 것에 대해서 아전인수로 이제 우리도 오늘 좀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나와줄까 좀 기대를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자, 미국 지수 보시면은요, 다우가 18,076포인트, 나스닥이 5,100선에 거의 근접했고요. S&P 500 지수가 2,114포인트에서 어제보다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돼 있는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그리스 IMF 채무 상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할 만한 이런 매수 주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또 한 번 희망적으로 해석할 것은 바로 달러 인덱스인데요. 1.66% 어제에 이어서 추가 하락하면서 95선 초반대까지 지금 다시 떨어졌고요. 결국은 환율의 어떤 불을 꺼준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수출주의 어떤 이 매도나 공매도가 쇼커버를 좀 일으킬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 4중고 중에 하나 정도 해결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개장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 증시 이 반등에 따라서 우리도 갭상승 출발을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상승분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는 앞에서 보셨던 4중고 중에 나머지 3개 있잖아요. 메르스, 그 다음에 지금 경기 반등의 어떤 이 골든타임을 놓칠세라 우려,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 그리고 그리스 얘기가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이런 변수가 오늘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밤에 유로존하고 미국 증시 둘 다 좋았던 거는요,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퇴임한 버냉키를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헬리콥터의 역할을 하려고 또 나섰던 건데요. 버냉키가 헬리콥터 벤이 별명이라면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바주카 드라기, 이렇게 닉네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시시하게 따발총으로 쏘는 정도가 아니라 바주카포로 이제 이 시원하게 양적 완화를 날려주겠다는 건데요. 일단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뭐 금리는 동결될 걸로 다들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지금 현행 월 600억 유로의 이 유로존 양적 완화를 이제 지속하는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인플레 목표치가 확실하게 달성되기 전까지는 in any case until이라는 것은 거의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급의 거의 확실한 그런 어떤 보증격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이 저조하긴 하지만 이제 중기 관점에서는 2% 목표에 달성을 할 것이라는 이제 기대는 갖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 일단 단기적으로는 양적 완화를 멈추거나 뒤집을 마음이 전혀 없고, 장기로는 또 긍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양적 완화 자금을 타먹고 나서 나중에 또 먹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때 가서 또 경기가 알아서 양적 완화의 이제 빈자리를 채워줄 거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이제 이 양적 완화라든지 유로존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인플레이션 예상은 원래 이제 올해 지난 3월 기자회견만 해도 이제 0%로 봤었는데 0.3%로 이제 상향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자막에서 보면은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저유가 환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 약세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저유가하고 유로화 약세가 경제 성장에는 순기능이다. 중앙은행장 입장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유로화 약세를 뭐 일부러 뭐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했느냐. 하지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저는 인플레 발언이라든지 양적 완화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저는 환율에 대한 얘기들은 정말 이 유럽 중앙은행장인지 미국
연준 의장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본인이 골드만삭스 출신의 어떤 이제 시장 전문가답게 대단히 시장이 원하는 그런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사실 중요하다고 어떤 이제 불경기 타파의 그런 어떤 분위기로 인플레이션을 보겠다는 건데 이제 올 초에 일단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바닥 찍은 다음에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을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고 갈 것이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제 나와 있는 GDP 전망은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1.5%, 내년에 1.9%. 이거는 이제 전 3월하고 불변이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2%로 성장률 목표를 잡아서 기존 1.9%에서 0.1%포인트를 상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있어서 그리스 사태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어쨌든 사필 규정으로 잘 될 것이고,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에 잔류하겠다는 그 다음에 협상을 어떻게든지 이끌어내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았다. 하지만 또 그리스 입장에서도 이 지금 현재 어떤 이제 뼈를 깎는 국가 구조조정에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당사자가 저렇게 의지가 있으니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큰 수술 받거나 이럴 때도 의사분들이 환자의 어떤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당사자가 저러니 우리는 희망을 걸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가 측에서는 유럽의 중앙은행장 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가 어떻게 우리가 몇 년 동안 연준 의장으로부터 봐오던 워딩과 그런 분위기를 저렇게 그대로 카피해서 잘 내고 있느냐. 일단 우리는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손발이 착 맞았던 것은 앞에서 보신 대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시장에서는 그게 그 소리지 뭐야. 결국은 양적 완화를 더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행 진행 중인 월 600억 유로로 내년 9월까지 가는 그게 총 합치면 1조 1000억 유로인데 이거를 소진한 뒤에도 어쨌든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1조 1천억 유로는 일단 이 기본 옵션이고 거기다가 추가되면 추가됐지 저거를 깎을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에 월가는 오늘 기분 좋게 반겼다. 그래서 유로화 대비 달러의 이 교환 가치를 나타내는 유로 달러 환율은 어제 그리스 해결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예룬 데이셀블룸이 아무래도 6월 5일 날까지는 납기를 못 맞춘다 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가 오늘 드라기 총재의 코멘트에 따라서 지금 ECB가 저렇게 돈을 풀려고 하는데 그리스 하나가 유로존 탈퇴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 경기 부양의 어떤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파행은 안 가겠구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대감으로 유로화가 오늘 하루 더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는 약세를 나타낸 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변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대한 스트레스만큼 벗어나면서 며칠 동안 쌓였던 이제 쇼커버 환매소리 일으키면서 좀 반등에 일조를 해야 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디언지에서 그리스 상황 최신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스 총리가 유럽 의회 의장을 단독으로 면담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뭔가 둘이 들고 나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이제 이 결과는 요 사진 한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밤에 전격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일단 홀드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는데 항상 미국의 고용 지표 이틀 전에 나오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보면 대충 이제 어떤 예고 편격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예상치를 소폭이지만 상회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세를 보시면은 연초에 한파 폭설이라고 하는 이 부진기를 꽤나 오래 겪고 나서 한 4보 후퇴 후에 1보 전진 정도 나온 상태. 그래서 V자 반등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죠. 5월달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건설업은 27,000건 늘어나서 최근에 이제 건설 지표 좋은 것을 반영했는데 제조업이 생산직이 여전히 이제 이 쉐일 오일하고 이제 이 원유 채굴 이쪽이 실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유가에 따른 부작용이죠. 오히려 생산직이 마이너스 5,000건이 감소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 보실까요? 어제 제조업 지수 나왔고 오늘 서비스업 지수 나왔는데 이거는 예상을 크게 못 미쳤습니다. 5월 결과였는데 연초에 한파 폭설로 부진했다가 3, 4월 되면서 기저효과를 받는 듯 했지만 5월 달에 다시 꺾이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추세를 봤을 때는 한파 폭설, 반등, 다시 꺾이는 N자형의 이제 어떤 기분 나쁜 추세를 그렸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 선행성을 갖는 신규 주문, 고용, 미출하 주문 같은 핵심 요소들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치 자체로 봤을 때는 1년 전으로 후퇴를 해버렸다. 지난 2014년 4월 내 최악의 결과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진단서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지북이 나왔고요. 요걸 가지고 2주 뒤에 이제 FOMC에서 연준 임원들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내용만 보겠습니다. 연준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자기들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울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에 앞 문단에서는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이 당연히 지금 후퇴는 안 했는데 익스펜디드가 됐는데 평소처럼 마디스트인지 마드릿인지 아니면 마디스트 마드릿인지 이런 이제 표현이 그냥 없고 그냥 익스펜디드를 됐고 대신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 어떤 데는 마드릿하고 어떤 데는 마디스트하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믹스드였고 어떤 데는 좀 슬라이트하다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서 자기들도 좀 헷갈리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핑계가 필요할 텐데 지금 이제 6월 달이 다 돼가지고 한파를 얘기하는 건 누가 봐도 좀 시기적으로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핑계로 대기 시작한 게 달러. 결국은 이놈의 강달러 때문에 이게 이렇다는 식으로 달러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냐면은 이 임금 인상. 네? 요거는 또 우리가 건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미국 국민들의 구매력은 증가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이 방향성을 설정해주기보다는 ADP도 좀 그야말로 믹스드, 그 다음에 베이지북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FOMC에 대한 이 불확실성 내지는 어떤 안개 속에 이제 이런 현상은 더 커진 셈이고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앞에서 보시는 각종 이제 장애물들 때문에 여전히 서행 구간, 서행하시오 불이 깜빡깜빡 켜 있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늘 4.5%가량 오르면서 최근에 좀 하락분을 하루 만에 다시 반등 주면서 튀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하루 만에 미 국채 금리의 급등은 사실상 우리에게도 좀 좋은 건 아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보신 대로 아니 뭐 저렇게 식전부터 뭐 4중권이 3중권이 호들갑을 떠냐고 하시겠지만 MSCI 한국지수는요 지금 코스피 솔직히 2000선도 밑돌고 있습니다. 57선까지 깨서 이제는 56.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시각은 미국이 올라도 환율이 내려도 그리스 사태가 희망의 기미가 보인다고 유럽에서 나와도 또 ECB에서 돈을 풀어준다고 어쩌고 해도 한국 증시만큼은 유독 기계적인 어떤 트레이딩 외에는 기조적인 어떤 비중 확대나 매력에 대한 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죄송합니다만 56.7이면은요 코스피 1900 후반대에 해당되는 것까지 외국인들의 눈높이가 좀 내려와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자, 오늘도 좀 무거운 말씀으로 끝을 마치게 됐는데 정말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제대로 된 모멘텀 하나가 좀 발생을 하기를 저도 밤새도록 좀 바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만